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윤지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역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만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찬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인 인구의 비중은 높으나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구 지역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의 의지와 행정의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동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동구 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균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20세기 중반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다른 모든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50년까지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 인천은 65세 이상이 약 49만 1천 명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동구는 25.4, 15,179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와 노인성 질환 등 유병률 증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추세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인천시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 15만 8,271명으로 치매를 앓고 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원은 약 6만 4,5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병원비 부담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22년은 6,069개소로 4,237개소가 대폭 증가했고 그중 노인 요양시설은 2008년 1,332개소, 2022년 4,346개소로 제도 시행 대비 2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요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요양 방식의 다양화와 의료시설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5.4%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나머지 8개구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은 인천에 60개소가 있으나 동구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인천시 총 408개소 중 우리 동구는 6개소로 현재 7개소가 있지만 1개소는 휴업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공립요양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천 지역에 진행 중인 시립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총 3개소로 요양원 1개소, 치매 전담 요양시설 2개소가 건립 중입니다. 남동구, 계양구, 서북부, 권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셈입니다. 남동구 도림동의 인천시립요양원은 2024년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가련동의 인천광역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서구 원창동의 서구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시설마저도 동구는 소외되어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년 인천연구원에서 시행한 인천시 동구 공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동구에는 노인요양병원이 없어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구에서 구립하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동구의 적은 인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동구에 요양병원을 유치하는 경우 연접한 인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이신 김진서 부구청장님, 우리 동구는 2021년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친화도시와 걸맞지 않게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동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 있긴 하지만 노인보호요양시설 등 실질적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소외 지역인 동구 지역에 시급히 인천 시립요양원의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인요양병원도 같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전문 인력이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은 장기 계획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립 부지는 동구치매안심센터 자녀부지 약 1000평을 활용하면 현재 건립 중인 도림동 시립요양원과 같은 조건으로 건립할 경우 사업비 95억 원에 75인 수용 규모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지는 인근에 위치한 인천의료원과 연계하면 공실률을 줄이고 시립요양원의 시립요양병원화, 노인의료 취약지역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립 방법은 동구는 구유지인 치매안심센터 자녀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는 건립 재원 부담과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인천시에서도 건립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의 전문이신 김진서 부구청장님,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친화 도시에 걸맞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립요양시설을 치매안심센터 자녀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천시가 현재 재정 사정으로 예산 투자가 어렵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7억 원 중 일부를 선투자하는 방법이라도 동구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동구 구민의 의료 혜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부구청장님의 행정의 전문을 보여주십시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립요양원 건립으로 구민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립의료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행안부 교육부에 꾸준히 건의한 노력의 결과로 11월 28일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4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육 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17일 동구의회가 주최한 교육정책 포럼에서 학부모, 교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었습니다. 동구의 민관학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첫 걸음의 계기가 되어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소득, 경제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참여했던 많은 분들과 본 의원 역시도 많이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포럼에서 다뤄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요약해 보면 AI, 빅데이터, 코딩, 드론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기술 교육과 요트, 보트, 공업 기술과 같이 동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아, 동국제강, 두산산업차량 등 동구 관내 기업들과 대학이 산학연으로 연계시켜 해외 교류를 통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도록 제안함으로써 동구의 교육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점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온 내용 중 눈여겨볼 것은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신 김찬진 구청장님, 공교롭게도 토론회 당일 전날 동구에서 초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방문했던 중국 조장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1인 1악기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평과 MOU 체결을 통해 태권도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아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게요, 조장시 아이들이에요. 국공립. 제가 요번에 중국 갔다 왔거든요. 가서 직접 전에도 가서 봤는데 요번에 또 가서 보고 왔어요. 네. 구민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따뜻한 김찬진 구청장님, 특히 아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신 김찬진 구청장님, 동구가 재능 발굴과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 사업을 고민하여 동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학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구청장님, 동구의 발전된 교육과 공평하게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어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